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희귀질환 극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희귀질환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막막해지기 마련인데 어떤 질병이든 그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겠죠? 든든한 버팀목이 될 대비책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브 팁 시간이죠. 오늘은 이만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만재 전문가님께서는요, 노후를 지키는 간병인 보험과 치매 보험이란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치매가 사실 남겨진 가족에게 가장 잔인한 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디자인하는 남자 이만재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노후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요. 노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보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신도 있고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을 위해 남겨놓을 돈, 종신도 있고 연금도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먹고 은퇴를 해서 살아갈 때 그때 필요한 돈들을 저축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간병인과 치매보험입니다. 이거를 주제로 선택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1위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치매입니다. 이 치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1번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치매에 걸리시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근데 내 자식들, 내 손주들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떠날 수 있다라고 해서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간병, 내가 아팠을 때 누군가 나를 케어해줘야 되잖아요. 그 케어하는 간병과 치매에 대해 어떻게 보장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보험을 가입해서 앞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헷갈려해요. 치매보험, 간병인 보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간병인 보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간병인 보험은 말 그대로 간병인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간병인이 필요해서 간병인을 보험사에 요청을 하면은 간병인이 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에 해당하는 정액제의 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보험은 내가 경증 치매, 중등도, 경증, 뭐 이렇게 중증까지 쭉 치매에 걸리면서 그때 당시에 필요한 생활 자금이라든가 목돈이 한 번에 나오는 보험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간병인 보험은 어떤 기준으로 보장이 진행될까요? 이제 간병인 보험을 보시게 되면은 질병과 상해 구분 없이 병원에 입원 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입원을 안 하고 집에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무조건 병원에 입원 중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게 구분 없이 내가 원하면 보험사에 요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는 최소 48시간 이전에 내가 간병인을 요청해야 그분들도 내가 원하는 성향에 맞는 간병인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 이상급에서는 간병인을 부를 수 있지만 요양원 안 돼요. 시설도 안 됩니다. 항상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우리가 나이를 어느 정도 먹게 되면은 70대, 80대가 되면은 정말 길 가다가 아이쿠 하고 넘어지더라도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죠. 내가 잘 걷지 못해. 이럴 때 간병인이 필요한데 간병인 비싸요 요새 아시죠? 평균 1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다고 내 옆에 내 자식들이 내 손주들이 나를 항상 케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치매보험입니다. 치매보험은 어떤 기준으로 보장이 진행이 될까요? 치매보험의 경우 CDR 점수를 얘기합니다. CDR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앞에 0.5점도 있어요. 근데 1점부터 보장이 나가게 되는데 1점은 쉽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기억의 장애, 자꾸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날 때 이때 의사가 판단을 해줍니다. 너는 이제 치매 초기야. CDR 점수 1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등급에서 4등급 정도의 급여시설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때는 재가급여 혜택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경증이라 그래서 처음 치매 진단비를 보험금으로 받게 되고요. CDR 점수 2점이 되면은 반복되는 과거의 기억.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새로운 기억들을 계속해서 까먹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치매에 걸리신 분들 보면 아이 같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좋았던 아이들의 기억, 그 기억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CDR 점수 2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점이 되면 중증이라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만 가능하고 사회생활이 혼자서는 굉장히 힘든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때가 되면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돼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입원도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은 8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20%만 내가 부담하면 시설에서 요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에서 생명보험이 있는데 이 치매보험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예전에는 10년 납 10년 갱신 상품 혹은 80세 만기로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3년 전만 해도 다들 상품이 이렇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중증 생활비 50만 원에서 100만 원. 네, 요거는 요 뒤에 설명드릴게요. 경증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보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CDR 점수 1점을 받게 되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보험금이 나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치매가 평균 13년을 치매에 걸리고 나서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중증이 되면요. 평균 4년을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경증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받은 거 내가 2, 3년 동안 경증에 있으면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요즘에는 다 최소 50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준비를 해줍니다. 재가급여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달에 최소 50만 원은 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최소한의 것이라도 준비를 하는 게 치매보험입니다. 그리고 2점이 되게 되면은 500만 원, 1000만 원 다시 한번 나오게 돼요. 그러고 이제 CDR 점수 3점이 돼서 내가 시설에 있든 아니면 정말 중증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 같은 보장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게 중요한데 50만 원에서 100만 원 종신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면 한 달에 저렴한데도 10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국가에서 80만 원 지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20만 원에 생활비 20에서 30만 원 더 들겠죠, 최소로? 그러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준비가 된다면 내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치매에 걸렸을 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이 치매보험입니다. 간병인 보험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간병인 지원 1당, 간병인 사용 1당 이렇게 있는데요. 간병인을 지원하는 1당이에요. 간병인을 보험회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대신에 나는 내 가족이 지금 나를 케어해 준대 라고 하면은 하루에 10,000원씩 계산해서 간병인을 보내주지 않고 따로 나오게 되는 보험이 바로 이 간병인 지원 1당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3년 갱신 혹은 10년 갱신. 근데 지금은 20년짜리도 생겨서 많이 가입을 하고 계세요. 갱신이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갱신될 때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3년 갱신이면은 3년에 한 번씩 돈이 올라가는 것과 20년간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 거. 네. 복리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갱신 주기가 긴 걸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 간병인 사용 일당이 요새 많이 가입을 하는 추세예요. 간병인 지원 일당보다는. 왜 그러냐면 하루에 보험사 평균 12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내가 간병인을 사용하고 나서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간병인을 썼다라고 해서 보내게 되면 그거에 대한 돈을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요양시설 말고 요양병원에 가시게 되면, 요양병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간병인이 못 들어오는 병원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요양병원 내에서 준비된 간병인을 3명 혹은 6명까지 같이 돈을 내고 사용하는데요. 이럴 때는 간병인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같이 썼죠. 2에서 3만 원씩 요양병원에서 쓴 거를 따로 측정해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간호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6인실, 대부분 6인실 많이 쓰죠. 이때 간호사분들이 간병인 역할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는 하루에 10,000원씩 계산해서 따로 지급이 되는 보험입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이 요새 간병인 지원 일당보다 많이 가입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이제 갱신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노후를, 제일 중요한 거 오늘 팁을 드릴게요. 노후를 가성비 있게 대비하는 방법. 일단 간병인 보험은 조금 젊을 때 준비해 주세요. 젊을 때 준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내 보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에 따라서 치매보험을 가입하는데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CDR 점수 1점, 500에서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가족력이 있어요. 저희 집이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서 모셨어요. 근데 11년 정도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벽에 똥칠한다는 걸 실제로 봤는데요. 진짜 치매 환자분들이 이게 자기가 이제 기억이 없을 때 똥을 싸고 똥을 숨기기 위해 손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벽지도 계속 바꿔줘야 돼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치매력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큰 금액에 가입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 간병인 일당, 질병상에 상관없다고 그랬죠. 지금은 간병인 솔직히 우리가 받을 일 많이 없어요. 40, 50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없는데 70대 정도 되면은 정말 길 가다 넘어지더라도 뼈가 부러지고 그 뼈가 또 잘 안 붙죠.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간병인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 뼈가 정말 안 붙는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분들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나에게 맞는 걸 가입하는 걸 추천드리고,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이라고 그랬죠. 실제 제 고객을 한 분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73세예요. 이분이 12년 전에 생보사에 1년 갱신 가입을 했어요. 얼마에? 9,000원. 9,000원에 가입했는데 지금 73세예요. 보험료가 12만 원이에요. 엄청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비갱신형도 생겼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거를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치매보험은 가입 만기가 보통 85세에서 90세예요. 이걸 해놓는 이유는 환급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세에 가입을 했다고 할게요. 보통 20년 납부를 하는데 내가 70세가 됐을 때 납입이 완료가 됐죠. 그러면 72세에서 75세 사이가 되면은 환급률이 100%가 다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75세가 됐는데 치매에 걸리지 않았어. 나 생각보다 화투도 많이 치고 했더니 뇌가 건강하네? 라고 하시면 이때 해약하셔갖고 노후 자금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보험이 바로 이 치매보험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노후를 지키는 힘, 간병인과 치매보험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병인 보험은 비갱신이 나왔으니 비갱신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치매보험은 나의 가족력에 맞춰서 가족력이 있다면 금액은 최대한 크게, 환급률은 100% 이상 나옵니다. 납입이 완료되고 나서 2, 3년 지나면 나의 가족력에 맞게 나에게 맞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를 위해서도 또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강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이만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저희가 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선효정 전문가님 그리고 김범롱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태아보험입니다. 저출산 시대인 만큼 하나만 낳아서 귀하게 기르자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최근에 업계에서도 그래서 태아보험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아보험이란 주제를 선택해 주신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아이를 갖게 되면서 출산 준비 다음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우리 아이보험인데요. 일단 태아보험은 임신 중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출생 이후에 발생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린이 보험에 태아 특약을 추가한 상품인데요. 또 우리 아이도 중요하지만 우리 엄마들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조산이나 난산, 수술 입원 등도 같이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보험료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만기는 30세 만기가 나은지 100세 만기가 나은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아보험이라고 하면은 특정 시기를 겨냥한 보험이라서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면 좋을까요? 임신 15주차 32세 임신부셨고요. 첫 아이를 임신하다 보니 태아 박람회라든지 부모님 지인을 통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일단 지인들께 먼저 물어보니 보험료를 어느 정도 가입을 하셨는지 물어봤었는데 어떤 분은 5만 원대에 가입하셨다라는 분들도 있으셨고 또 어떤 분은 10만 원, 또 어떤 분은 또 15만 원 이상을 가입하셨다라는 분이 계셔서 이분도 보험료가 얼마가 적당한지 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인데요. 요즘 필수처럼 가입하는 태아보험 어느 보험사로 들어야 될지 또 보험료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이렇게 많이 망설여지실 텐데요. 저는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이에게 좋은 거 또 비싼 거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은 다 같지만 또 고객님들마다 가족력이라든지 금전적인 여유라든지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맞는 보험으로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신 주수에 따라서
따라서 출산 전 보험료가 다를 텐데요. 출산일에 더 가까워지면 질수록 보험료가 더 높게 측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상담하면서 태아보험 문의를 많이 받으면서 산모님들께 가장 많이 하시는 플랜 2가지 플랜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를 위해선 최고의 보험을 맞춰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 그럼 자세한 전략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2가지 플랜 중에 먼저 말씀드릴 플랜은 화면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생 전 보험료는 다르니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플랜은 알뜰형 플랜입니다. 20년 나 30세 만기 플랜으로 상해 질병 후유장에 1억 원, 질병 후유장에 5천만 원, 암 진단비 5천에 유사암 3천, 이대 진단비 2천에 갖가지 수술비를 넣어드렸는데요. 일단 30세 만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보험료의 높은 보장인데요. 이래서 30세 만기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단점은 다소 조금 짧은 만기이죠. 그리고 이제 계약 전환 특약을 추가하셔서 30세 뒤에 계약 전환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 손해율로 반영해서 보험료를 다시 측정해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20년 납이 끝나고 나서 다시 또 20년 납을 해야 된다라는 조금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실속형 20년 납 100세 만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담보는 30세 만기와 좀 비슷합니다. 100세 만기 담보명을 보시면 상해 후유장에 3천만 원, 질병 후유장에 2천만 원, 암 진단비는 3천만 원, 이대 진단비는 1천만 원, 갖가지 이렇게 수술비를 넣어드렸는데요. 30세 만기는 낮은 보험료가 있다면 100세 만기 같은 경우는 납입 기간 완료 시 100세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단점은 이제 태아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초기에 다소 높은 보험료 때문에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부분의 가장 큰 이유는 실손의료비 때문인데요. 우리 실손의료비도 출생 전후 보험료가 다릅니다. 출생 전 보험료 같은 경우는 12,000원 정도 나오는데 출생 후 보험료는 한 19,800원, 약 2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2022년 4월 기준 전보험사는 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생 후 기준으로 약 2만 원 정도 합니다. 성인 20세 남자 기준 실손의료비가 약 6,000원 정도에 비해 보험료가 조금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태아는 출생 후 면역력이나 입원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성인들보다 높게 측정은 됐지만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는 계속 인하가 됩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우리 경과년수 1년에는 한 18,000원 정도 나오지만 경과년수 한 5년에서 6년, 아이가 한 5세에서 7세 정도 됐을 때는 약 6,000원 정도에서 한 7,000원 정도 가량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속형을 처음 가입했을 때 태아보험은 6만 원, 우리 그 출생 후 실손의료비 보험은 약 합해서 한 8만 원 정도 나오는데 처음에는 한 8만 원 정도 기준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입 후 아이가 한 5세에서 7세 정도가 되면 보험료서는 6만 원 정도 다운이 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손에서 많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험료가 많이 떨어지는데 즉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실손의료비가 높아서 우리 어린이 보험이나 태아보험을 보험료를 자꾸 줄이려고 하시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차피 5살에서 7살 정도 되면 보험료가 많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나 우리 어린이 보험에서는 조금 줄이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아보험 가입하면서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또 모든 엄마들이 임신을 하면서 이제 뱃속에 있는 동안 뭐 좋은 것도 먹이고 싶고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은데 우리가 첫 아이 임신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특약을 많이 가입해 주다 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높게 처음에 측정돼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무작정 해지하고 다시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그것보다는 가입하신 보험이 납입 기간이랑 만기 설정이 다 다르시게 하셨기 때문에 절대 먼저 해지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조정 방법으로는 출생 이후에 바로 하시는 것보단 아이가 3세에서 5세 이후에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며 그 이유는 4살 전까지는 장염이나 폐렴 등으로 입원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조정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살 이후에 불필요한 특약이라든지 입원비만으로도 조정을 하셔도 많게는 10,000원에서 또 20,000원 정도는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태아보험에 있어서 알뜰형 그리고 실속형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만나봤는데요. 이 밖에도 짚어주실 주의사항이 더 있다고요? 태아담보를 이제 모든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태아담보는 22주 6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는 거는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입 시기를 놓치거나 또 일하시다가 바쁘신 분들 중에서 가입 시기를 놓쳐서 태아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줄 알고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22주 이후에도 가입 가능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비교 설계를 하시면서 안내 상담 받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늦은 나이에 임신한 분들이 많으셔서 임신 중에 가장 걱정되는 게 1차 기형아 검사인데요. 모든 산모가 하는 것은 아니고 고령 산모라든지 고위험 산모분들이 1차 기형아 검사를 한 후 이상 소견이 있으신 분들이 더 추가로 검사하는 리프트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병원마다 비용은 좀 다르겠지만 적게는 55만 원, 많게는 70만 원 정도 하는 비용인데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검사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고민하시는 엄마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 부분도 태아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태아보험의 태아특약이 아닌 산모특약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 담보는 보험사마다 가입할 수 있는 나이대와 그리고 임신 주수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 대안들을 놓고 비교해서 또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아이 인생 설계할 때 가장 기초가 될 만한 태아보험 만나보고 왔는데요. 아이의 첫 단추 깨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치매 간병보험입니다. 가장 처음 만나는 태아보험부터 100세 시대 노후를 대비한 치매 간병보험까지 생애 주기별 전략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주제 선택해 주신 특별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상담 진행을 하다 보면요. 주변에서 나 간병보험 들었어. 나 간병보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살펴보게 되면은 간병보험이라고 나는 분명히 가입했는데 그 내용이 다 치매보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과연 이 치매보험하고 간병보험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또 어떤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내가 준비를 해야 쓸데없는 보험료에 또 지출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런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험의 종류가 원체 많고 보장 범위도 각기 다 다르다 보니까 나에게 꼭 맞는 전략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만나보셨을까요? 60세 정도 되신 이제 남자분이세요.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배우자님께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폐렴이 굉장히 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셨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이제 생활이 안 되시는 거죠. 왜냐면 호흡기도 꼭 계시고 하셔야 되다 보니까. 그래 병원에 이제 계속 요양병원이나 이제 입원해 계시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간병인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은퇴하기 전에 한 3년 전에 보험을 하나 가입하셨는데 치매 간병보험이라고 해서 가입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우리 배우자 거하고 내 거하고 두 개를 가입했으니까 폐렴도 간병인을 쓰면 충분히 보상이 되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보험에서 알아보신 거예요. 근데 치매 간병보험이라고 해가지고 간병보험을 청구를 하니까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거는 치매 간병보험인 건지 폐렴으로 간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간병을 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망연자실해 계셨고 왜냐면 간병비 자체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가는 보험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간병이 쓰게 되면은 거의 하루에 우리가 비싸게 받는 경우에는 거의 한 15만 원까지도 나가거든요. 그럼 이게 폐렴이라는 것 자체가 폐렴, 염증 수치가 다운될 때까지 입원을 해야 되고 간병인을 써야 되다 보니까
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루 이틀 정도 입원해서는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코로나 후유증이잖아요. 이미 코로나 때문에 폐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에서 간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나는 실질적으로 비용 지출이 한 달 이상을 지출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걸 하루에 10만 원씩만 따져도 한 달이면 300만 원 되는 금액이 지출이 돼야 되고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면 한 450만 원 굉장히 큰 금액이 지출되는데 이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퇴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굉장히 부담되시는 부분인데 과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간병보험이나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 사례를 제가 한번 꼼꼼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코로나가 정말 마지막까지 야속한 것 같은데 이분이 필요한 보장을 못 받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어떤 해결책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기존에 우리 이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보험을 우리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배우자님하고 두 가지 같이 가입을 하셨는데요. 그 금액만 좀 다르지 보장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기존에 갖고 계셨던 금액이 생명보험회사의 치매보험이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그 홈쇼핑 그 채널을 보고 이제 가입을 하셨던 건데요. 경증 치매 진단이 한 400만 원 정도 되세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증 치매라는 게 아까 저희가 첫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CDR 척도 1단계, 아주 가장 경미한 이제 치매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단계는 실질적으로 내가 뭐 어떤 요양을 하거나 입원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서 내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통원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면 그렇게 뭐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그럼 이 400만 원을 어떻게 쓸까요? 은행에다 진단비 받아서 은행의 통장에다 넣어놓으신 다음에 병원에 통원할 때마다 그걸 빼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경증에서 뭐 치료 단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사람의 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증에서 우리가 중증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2, 3단계 정도 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거의 4년에서 5년 정도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럼 4, 5년 정도 됐을 때 중증도 치매 진단을 받는 게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이 1,000만 원 또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또 받아서 은행에다 예치해서 생활비로 쓰든 아니면 병원 갈 때 왔다 갔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중등 치매라고 해가지고요. 이제는 4단계, 5단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때도 우리 진단비를 한 2,000만 원 정도 받게끔 세팅해 놓으셨어요. 2,000만 원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중등 진단 치매를 받게 되면 우리가 매달마다 생활비를 이제 70만 원씩 받게끔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치매 보험을 가입해 놓으셨는데 이건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무슨 보험이라고요? 치매 보험인 거지 일반적인 간병 상태일 때는 간병비나 아니면 간병인을 지원해 준 보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20년 납에 90세 만기로 해서 매달 보험료 한 8만 3천 원 정도씩 납입하고 계셨는데 이 내용을 리모델링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보험을 똑같은 우리 생명보험사 상품으로 한번 리모델링 해봤어요. 자료 한번 보시면요. 경도치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400만 원이었던 거를 얼마까지 늘렸어요? 500만 원까지 늘려놨습니다. 중등도 치매 1,000만 원 동일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중증 치매 2단계에서 3단계 가는 치매 진단비 2,500만 원으로 늘려놨습니다. 근데 단 차이점이 나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건 우리 중등 치매, 사람을 이제 알아보지 못하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시점이 됐을 때 얼마였어요? 70만 원을 받는 그런 상품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변동된 내용을 보시면 생활지원금은 있는데 재택간병특약이라는 게 따로 들어갔죠. 이 재택간병특약이라는 건 뭐냐면 치매를 알았을 때 집으로 간병인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간병인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 그래서 요양보호사분들을 써서 뭐 빨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어디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같이 요양시설을 이제 같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그 프로그램을 아니면 이런 시스템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재택간병특약인데요. 기존에는 없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재택간병특약이라는 거는 우리 경도치매부터 중등도 치매, 중증 치매까지 단계별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우리 70만 원 받던 생활지원자금은 언제만 받을 수 있는 겁니까요? 3단계, 4단계, 최고 마지막 단계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생활지원자금이에요. 그러면 끝에 거의 마지막 판에 돼가지고 거의 70만 원을 다 받을 것인지 아니면 1단계 때부터 내가 그 재택간병특약을 지원금을 받을 것인지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셨을 때도 당연히 후자가 낫다고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재택간병특약은 가장 장점이 되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치매로 인해서 내가 간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암 때문에 암 치료를 다 받고 암 수술을 다 받고 나서 집에를 와서 이제 통원 치료한다든지 집에서 요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때 사용하셔도 간병인 쓰세요.
요양보호사 부르셔가지고요. 아, 나 이거 살림 좀 해줘, 빨래 좀 해줘. 이거에서도 우리가 20만 원씩 지원 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겨울에 빙판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여기 대퇴부나 아니면 골반에 금이 갔어요. 그래서 통기부스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내가 병원에서 또 퇴원을 하래요. 그럼 집에서 또 요양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도 이 재택간병 서비스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 재택간병 서비스는 치매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쳐서 내가 집에서 요양할 때 쓰든 혹은 치매 외적으로 다른 질병으로 간병인을 쓰든 모든 간병인을 다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재택간병 특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70만 원 있던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고 금액도 훨씬 지원을 범위를 쓸 수 있게끔 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재택간병 특약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이 재택간병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그러면 나 이제 치매에 대한 거는 기존 거보다 조금 좀 좋게 설계를 했어. 그럼 내가 이제 나머지 간병인에 대한 거를 어떻게 쓸지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잖아요. 재택간병 외적으로 간병인 보험을 따로 했는데 저는 다른 거 말고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는 건 넣었어요. 우리 간병보험에는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 있고요. 간병비 지원 일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 말 그대로 뭐냐면 내가 간병인을 썼을 때 그 금액만큼을 그냥 간병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다쳐서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8만 원짜리 간병인도 있고 그다음에 뭐 12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간병인도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병원에 그냥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쓰고 싶다 그러면 보험회사에 전화하세요. 그럼 그 보험회사에서 해당된 보험회사에서 등록돼 있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등록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기업에 등록돼 있다 보니까 퀄리티가 조금 일반보다 높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받으신 것도 훨씬 더 높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데 그런 분들을 보내드려요. 그리고 하루에 뭐 그 금액만큼 쓰든 안 쓰든 쓰실 수가 있는데 이 장점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간병인도요 나하고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혹시라도 외국인 분이 간병인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한국 분인데 이 간병인 자격증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고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간병 지원 일당이라는 부분을 꼭 넣으시면 훨씬 더 좋은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 기존에 우리 뭐 치매에 대한 부분만 해서 한 83,000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던 부분인데 이거를 리모델링하고 나니까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는 금액은 저렴해졌고요. 이제는 내가 치매 외적으로도 다치든 혹은 내가 뭐 치매 외적으로 폐렴이든 아니면은 뭐 위염이든 아니면 치질 수술을 하든 백내장 수술을 하든 아니면 집에서 어떤 뭐 제가 서비스를 받든 간에 모든 간병을 다 케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변경 처리를 해드렸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치매 증상이 경미할 때도 하루 4시간 이렇게 간병인 보장까지 받는다라고 하니까 정말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밖에 또 주의해야 될 키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치매 상태가 됐을 때 제일 우리가 시급한 시점이 언제냐면 1, 2단계, 3단계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경증 치매 때 최대한 내가 그 심각해지는 남을 가족들을 못 알아보는 상황이 제일 좀 급한 상황이잖아요. 제일 마음이 아픈 상황이고 그거를 늦춰주는 치료를 하는 데가 1, 2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경증 치매 진단비를 꼭 많이 넣을 수 있으면 많이 넣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가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하지 병원에 어떤 요양시설에서 입원하진 않아요. 그때 필요한 부분이 바로 제가 서비스 특약이라든지 집에서 간병 서비스 특약인데 이런 특약들이 꼭 있는지 치매보험 가입하실 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치매보험 가입할 때 우리 간병 특약 확인해야 된다라는 꿀팁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요. 출산일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태아보험은 임신 22주 6일 내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가입 가능합니다.
대신 태아담보는 22주 6일 이내에 가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태아담보는 가입은 어렵지만 22주 이후에 그래도 가입을 하시면 질병 입원 일당이라든지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 인큐베이터 특약이라고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미리 대비해서 가입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22주 이후에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아닌 회사가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도 전 보험사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전문가와 만나서 꼭 상담 받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가입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알아보시고 또 가입할 수 있다면 보장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정말 어려운 게 한 글자만 달라도 헷갈려요. 간병보험과 간병인 보험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우리 간병인 보험은 뭐예요?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간병인을 쓰고 나서 며칠 썼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영수증 처리한 거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은 그 정해진 날짜만큼을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간병인 지원 일당은 어떤 걸까요? 간병인을 이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간병비 지원이냐, 간병인 지원이냐 이 한 글자 차이인데요. 간병인 지원 일당은 말 그대로 이거예요. 보험회사에 소속된 간병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요청하면. 그러면 이렇게 차이를 볼게요. 어떤 보험이 더 좋냐? 실제로 어떤 보험이 더 좋냐 했을 때 제 사례를 봤을 때 저희 부모님 사례를 봤을 때 간병인 지원 일당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좀 드려요. 대신에 이 차이점은 갱신 주기가 기본에 우리 간병비 지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내가 그냥 쓰고 싶은 날짜만큼 간병인을 180일까지 쓰고 보험 청구를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갱신이라든지 20년 갱신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간병인 지원 일당은 간병인을 내가 전화해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갱신 주기가 간병비보다는 조금 좀 짧아요. 10년 갱신으로 혹은 또 20년 갱신 이렇게 돼 있는데 비갱신 상품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대가 조금 좀 뭐 비싸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 건데요. 차이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경우 제가 이제 써보니까 처음에 그 간병인 분이 오셨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희 어머님 이거 간병을 계속 한 일주일 이상, 15일 이상, 보름 이상 맡겨야 되는데 안 맞는 거죠. 그럴 때 계속 써야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3시간 만에 돌려보냈어요. 다시 바꿨어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치를 다 써야 되는데 하루치가 아니고 3시간만 쓰고 또 뭐 8시간 쓰는데 7시간 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대가 분배돼서 이분을 다 쓸 수 못하는 경우가 이런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다리가 조금 좀 불편하셔가지고 이 십자인대하고 관절 수술을 같이 하시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휠체어 타고 가시는데 화장실에서 하는데 넘어지신 거예요. 미끄러지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케어 서비스는 간병인 이 회사에서 그 배상 책임을 해줘야 되는데 이 회사가 그 배상 책임 가입이 안 돼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그냥 간병인이 괜찮다고 해서 간병인 그냥 전화해서 검색하고 썼는데 가끔씩은 배상 책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환자분들하고 또 안 맞아가지고 다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또 코로나나 아니면 또 간병인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간병인 회사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루 이틀 쓰는 경우는 아예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최소한 3일 이상, 최소한 5일 이상 써야지만 보내주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나는 간병인을 쓰긴 써야 되는데 간병인이 필요하긴 한데 너무 금액이 비싸고 갱신형은 난 좀 부담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병비 지원 일당 특약이 돼 있는 보험을 선택하시고요. 나는 실질적으로 지금 간병인을 좀 써야 되는 질환들이나 혹시 내가 좀 그 유병자라고 얘기하죠. 고혈압, 당뇨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 가족력 중에 혹시라도 암이라든지 또 아픈 사람들이 잔병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뭐로 하시라고요? 간병인 지원 일당을 지급하는 그런 보험에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최고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물론 각기 장단이 있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은요. 앞 질문과 이어지기 때문에 또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치매보험과 간병보험의 가입 연령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 부모님 간병인 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간병비 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 제가 최고로 가입하게 도와드린 연령대가 85세까지는 가입을 시켜봤던 것 같아요. 근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 않나?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또 말씀드렸죠.
간병보험은 비갱신으로 설계할 수 있지만 갱신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근데 갱신 주기가 너무 또 짧으면 안 돼요. 3년 갱신, 뭐 5년 갱신 이런 것들은 또 짧게 갱신이 자주 되다 보니까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년 갱신, 한 85세 때 10년 갱신 하면 몇 세예요? 95세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병보험을 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자료화면 보면서 과연 몇 세에 얼마 정도 보험료가 나올지 한번 안내를 좀 드릴 텐데요. 간병인 사유일당 자료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20년 갱신, 20년 납이에요. 20년 동안은 보험료가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0세에 거의 2만 원 정도, 2만 800원 정도가 나오고요. 또 60세 같은 경우가 한 3만 6천 원. 70세 같은 거 5만 9천 원.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0세가 2만 9천 원, 60세에 4만 3천 원, 그리고 70세에 5만 3천 원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볼게요. 50세 때는 여자가 훨씬 비싼데 70세가 되니까 남자가 훨씬 비싸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다칠 확률하고 아플 확률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돼서 같이 그 합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0대 때는 남자분들이 훨씬 더 다칠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더 다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질환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갱년기라는 폐경이라는 이런 걸 겹치면서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여자분들이 훨씬 더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대 때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간병비 사용일당 같은 경우 좀 더 비싸고요. 70세대에서는 남자분들이 좀 비싸요. 왜 그러냐면 남자분들 활동이 더 많다 보니까 다치는 거에 대한 이 상해에 대한 간병비가 좀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비싸고요. 이 간병인 사용일당은 간병비 사용일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 병원에서 내가 썼을 때 15만 원짜리 써도 12만 원을 드리고요. 10만 원짜리 써도 12만 원을 드리는 거니까 그 내용 한도는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우리 간병인 지원 일당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갱신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40세부터 이제 거의들 많이 가입들을 하세요.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한번 다치거나 일을 하시거나 다치신 분들 때문에 이제 가입들을 하시는데 40세 같은 경우는 금액 굉장히 저렴합니다. 11,500원이에요. 하루에 커피 한 잔, 한 2잔 정도 안 먹으면요. 그냥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고요. 50세가 돼도 남자분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 17,000원. 그리고 60세 22,000원.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40세는 23,000원, 50세 3만 원, 60세 4만 원 이렇게 되는데 간병인 지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내가 회사에 소속된 좀 더 제대로 된 교육과 케어 서비스를 받은 그런 간병인을 받는 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간병비를 주는 간병인 사용일당보다는 조금 좀 금액이 비싸다. 근데 둘 중에 비교하셨을 때는 훨씬 더 저렴한 부분은 간병비지만 나한테 좀 더 도움되는 부분은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4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안 다칠 자신 있는데 어떻게 보험료 협상이 안 될까 아쉬움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함께 궁금증을 해결해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또 놓쳤던 부분들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